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김경섭입니다. 노인 학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도 늘고 있고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가족관계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시설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천호 전북 서부 노인보호기관장으로부터 노인 학대의 심각성과 대처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도내 노인 학대 실태를 좀 봐야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노인 학대 신고 건수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예, 먼저 현황판을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예. 전북특별자치도 신고 사례는요, 최근 4년 동안, 2019년, 여기 보시면 577건에서 2022년 939건으로 약 한 1.6배 정도 네.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난 시점부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신고 건수가 790건으로 소폭 감소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3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신고 건수가 줄어든 적이 없어 안심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 밑에 보시면 건강방송이 송출되는 익산 군산 지역의 신고 추이는 이제 매년 네.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인구 분포에 따라 아무래도 익산이 군산에 비해서 신고 건수가 조금 더 많이 발생되었지만요. 2022년부터는 인구 분포와는 상관없이 군산이 익산보다 신고 건수가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 사회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전북특별자치도 전체로 보는 시각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2023년도에 신고 건수가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요. 전국적으로 신고 추이는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 시청자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구 1000만 시대를 마주하는 시점에서 노인학대 신고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요. 효과적인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2023년 코로나가 종료된 시점을 제외하고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뭐 신고 건수가 그렇다는 거고요. 예. 신고하지 않는 학대 건수는 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신고조차도 이렇게 꺼리는 겁니까? 그 2023년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요. 네. 노인학대 경험률이 약 한 7.3% 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노인 인구가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약 한 95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이 중에서 7.3% 정도 되게 되면은 한 69만 명 정도가 이에 이제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신고 건수는 불과 한 해 전체 전국적으로 봤을 때요, 19,552건인데 비해서 사실은 이제 그만큼 이게 이제 69만 명하고 비교했을 때 그만큼 은폐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는 아동학대하고 달리 주로 자녀가 부모에게 학대를 하는 경우와 또 요즘은 이제 배우자 간의 학대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학대 피해 노인이 사실은 이것을 이제 숨기거나 또는 외부로 알리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좀 신고 자체를 좀 꺼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 관계에서는 좀 뭐 숨겨주는 그런 어떤 미덕이 좀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노인 학대가 주로 이제 가정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뭐 시설이 또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시설도 발생하고 있는데 우선 대부분 이제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추세,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세는 어떻습니까? 현황판을 한 번 더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북특별자치도 가정시설학대 신고 및 판정 이제 건수인데요. 네. 표를 보시면 파란색 막대가 최근 5년간 가정학대 추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막대가 시설학대 추이입니다. 예. 신고 건수는 2023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줄었습니다만은 이 신고 건수 중 가정학대로 판정된 건수는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밑에 보시면요. 다시 말해서 신고 건수만 2023년대에 줄었지만 실제 학대 피해를 받은 어르신은 감소되지 않았고요. 대려 소폭 상승함을 우리가 이 표를 봐서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옆에 보시게 되면은요, 시설학대도 나와 있는데요. 시설학대는 이제 코로나19가 한창인 2021년도에 이제 급속히 신고일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시설학대 판정 건수 역시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한창인 2021년 또 2022년에는 시설학대로 판정된 건수가 51건 또는 이제 43건으로 최근 5년간 제일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시설학대 판정 건수가 2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소폭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5년 전에 비하면은요, 약간 5배 정도 증가함을 알 수 있어서 시설학대 예방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학대는 신고 대비 학대 판정률이 한 37% 정도인데요. 시설학대는 신고 대비 학대 판정률이 52%로 시설학대가 가정학대에 비해서 신고 대비 학대 판정 비율이 굉장히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이 가정 내에서 이렇게 이제 그 노인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양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존속 가해 이게 좀 상당히 많은 것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타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배우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된 이래 지금 현재 올해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20년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17년간 학대행위자 1순위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부터 아들에서 이제 배우자로 전환되는 어떤 인구 사회적 관점에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이제 여러 요인이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요. 특히 이제 75세 이상 후기 노인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분들은 특별히 부양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이제 고령 인구인데 어찌됐든 이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상황하고 이제 맞물려서 자녀들의 부양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에 보면은요, 실제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을 보면 가족이, 그러니까 뭐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한 21% 정도인데요. 가족이나 정부나 사회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비율이 52% 정도로 네. 전통적인 어떤 한국 사회에서 자녀들이 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이런 관습이 지금 현재 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부부만 이렇게 두 분이서 살아가는 세월이 갈수록 이제 길어진다는 것이 통상적인 요인이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을 부양함으로써 발생되는 어떤 아무래도 심리 사회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지는 가운데 배우자에 의한 학대, 즉 요즘은 이제 노노 학대라고 칭합니다. 네. 이 노노 학대가 현실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2022년부터 학대행위자 1순위가 아들에서 배우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학대하는 상황을 이제 전국 추세하고 맞물려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노 학대가 이제 많아진 이유는 결국은 이제 부양 어떤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가족들이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이제 부양하는 추세에서 이제는 서로 부부가 서로 두 분만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이제 그런 학대 관계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부끼리라고 하더라도 남성이 가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남성 어르신이 학대 행위자에 있는 비율이 한 80%를 조금 80%, 예, 80% 정도 되고 예.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이 남녀 간의 어떤 차별 의식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가정 내에서의 학대, 특히 이제 부부간의 노부부간의 이제 학대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꺼리거나 신고를 하고 나서도 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참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이 가정 내 문제이기도 하고 당사자의 의사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가족끼리는 신고를 하더라도 이렇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가 하는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정 내 학대에서는 약 한 80% 이상이 사실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체 학대 중에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또는 아들, 이제 친족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관습 때문에요. 학대 피해 노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노인 학대를 받고 있다는 상황을 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정 내 학대가 은폐되는 굉장히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학대 행위자가 배우자 아들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의식의 차이 이런 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가 대부분 한 80%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또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시설에서의 학대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에서 이제 학대 행위는 상당히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설 내 학대 행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노인 학대 사례 중에 잠깐 이제 통계를 살펴보면요. 생활시설 학대가 약 9.7%, 전체 한 662건에 달하고 있고요. 이제 병원, 요양병원 한 1.2%로 해서 한 86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설 학대는 시설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제 발견이 어려운 어떤 은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치매나 또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사실은 스스로 이 학대를 신고하기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정 학대의 경우에는 학대 유형이 1순위가 정서적 학대,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 학대거든요. 근데 시설 학대는 방임 학대가 1순위입니다. 방임 학대. 방임 학대가 1순위고 그 다음은 이제 신체적 학대이거든요. 그래서 방임은 이제 이게 무엇이냐면요. 입소 어르신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고 이후에 시설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통상 방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께서 이제 낙상이나 또는 이제 욕창 발생 후에 병원 이송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 어르신과 이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시설이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고요. 이런데 이걸 이제 후속 조치를 안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의 어떤 특징은 피해 어르신을 이제 질환별로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요. 83%가 치매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매 어르신에 대한 어떤 케어 방법이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일본의 사례처럼 직접 해외자 요양보호사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 이제는 사실 이게 이제 시설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제도적으로 깊게 개입할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이 시설 내 학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만큼 외부로 드러나기가 어려운 구조 아니겠습니까? 은폐하기가 쉽고 당사자들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의사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또 신체적으로도 거동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 특히는 이제 치매 환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 정말로 이 외부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그 시설 내에서의 학대가 좀 더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노인 학대가 이렇게 신고가 되면 이제 이것이 정말로 학대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조사도 하고 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예, 먼저 저희 기관에 또 신고를 해 주시거나 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요즘 이제 경찰에서 바로 이제 저희 기관에 연계를 해 주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연계를 해 주시면 저희가 먼저 현장에서 이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 피해 노인의 일단 기본적인 어떤 안전을 좀 확보를 하고요. 네. 또 응급할 경우에는 학대 행위자하고 분리해서 피해 사실을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상담 과정에서 이제 학대 피해 노인이 학대 행위자와 격리를 원하거나 네. 또 이제 분리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주에만 이제 한 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최대 6개월까지 6개월까지요? 우리 어르신께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제공은요, 학대 피해 노인별 이제 상담원 1인이 전담 마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의 어떤 안전 확보라든지 또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이런 것들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학대 발생 요인이 없다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사례를 종결하고 종결 이후에도 네. 일정 기간 동안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요즘 이제 AI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네. 해서요. AI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관리 또는 ICT 다시 말해서 정보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격리, 분리를 해서 하는데 이 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심각한 경우에 쉼터까지 이제 보내줄 수가 있는데 현재 그 쉼터에 있는 것의 연 평균으로 보자면은 몇 명 정도나 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까? 예, 예, 네. 예. 쉼터는 5명이 정원입니다. 5명이요? 예, 예, 네. 예. 5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이제 평균 데이터로 보면은 한 50명이 채 안 되는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간. 예, 예. 연간으로. 보통 이제 저희는 횟수로 합니다. 횟수로. 횟수로. 명으로 하지 않고 네, 횟수로 횟수로. 하는데 명으로 하게 되면 연간 한 50분 정도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쉼터가 50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이 가해 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예. 상당히 그 가정이든 그 시설이든 간에 그 가해자하고 같이 예. 거주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럴 경우에 너무 이 쉼터를 분리하는 어떤 수요는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그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요, 아동학대 특별법에 의해서 사실은 직원이 개입해서 강제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률적인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르신의 어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어르신 특성상 예를 들어서 고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쉼터가 이제 전주에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는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입해서 판단했을 때 도저히 아버님하고 같이 계시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학대 피해 어르신을 계속 이제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르신 동의하시게 되면 네. 그렇게 이제 전주에 모시게 됩니다. 네. 쉼터에 이제 분리를 하는 경우가 참 현실적으로 참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이제 학대의 영역에서는 아동학대가 이제 훨씬 사례도 많고 네. 제도적으로 좀 잘 돼 있어가지고요.
아마 이제 지금 노인 인구가 사실은 출생 인구보다 지금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 인구도 계속 이제 네.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든지 전국에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관장들이 이 부분을 이제 계속 법률적으로 푸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분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법이랄지 이런 그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지금 아동 그 학대 피해하고 지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만큼 제도가 불비하다. 아마 이런 점을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판정 과정에서도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판정을 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좀 이 피해자로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이게 판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2차 가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 학대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보완적인 조치랄지 아니면은 뭐 방법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노인학대 관련해서 이제 서비스 제공은 기본적으로 학대로 판정이 돼야지 저희들이 서비스로 그렇죠. 제공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일반 사례로 판정을 해서 다른 이제 복지기관에 이제 연계를 하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건 학대다라고 추측이 가능하면은 보강 조사를 저희들이 보강 조사요? 네. 별도로 이제 보강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 아까도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 노인학대 관련해서는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떤 법적인 처벌이나 개입이 현행 법률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자꾸 이제 아동학대 얘기를 하지만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학대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 당사자인 어르신이 개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게 함부로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네, 뭐 성인이라고 하는 의사의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사의 독립 주체로 보기 때문에 좀 강제로 개입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노인복지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법 안에 여기에서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이에 따른 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이제 형사적으로 경찰이 이제 신고돼서 이제 처벌 위주로 갈 경우에는 처벌은 가능한데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사실은 이제 엄밀히 따지게 되면 복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벌 위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저희 기관이 어찌됐든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노인복지법에 의하면은 처벌은 가능합니다. 노인복지법상으로 이제 처벌이 가능하다. 좀 더 이제 형사 처벌을 하려면은 바로 뭐 경찰이나 이런 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은 좀 빨리 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노인 전문 보호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복지기관이니까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한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그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학대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 가족들이든 뭐든 이 피해가 좀 이상하다. 어떤 전조 증상,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어떤 전조 증상. 그리고 좀 이런 부분은 좀 눈여겨봐서 사전에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노인학대 예측 증후라고 하거든요. 예측 증후요. 그래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 어르신이 치료받지 못하는 어떤 상처라든지 부상이 발견되는 경우, 이건 이제 신체적 학대의
해당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이나 욕설이 자주 이렇게 들리는 경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정서적 학대에 저희들이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셋째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네. 있겠고요. 넷째로 노인의 물건이나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이건 네. 이제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어르신께서 이제 탈수 증상을 보이는 네.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조 예측 징후라고 하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보면은 여섯 번째로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에게 어떤 의료적인 처치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방임에 네.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입소시켜 놓고 전혀 찾아보지 않는 경우 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버리는 행위죠. 네. 이제 유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측 징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예측 징후를 좀 잘 살펴봐야 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이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피해를 당한 어르신도 그렇고 또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도 말하자면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났다 했을 경우에 어떤 예방적 조치를 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예방 조치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방 조치는 이제 기관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 네. 또 어르신 당사자가 좀 하는 것도 있는데요. 먼저 저는 이제 예방적 차원은 이제 그 기관에서 하는 거는 이제 포괄적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당사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몇 가지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네.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이라고 하거든요. 10대 예방 수칙이요? 첫 번째로 우리 어르신 당사자가 어르신께서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우리 어르신 스스로 확실히 네.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어르신 당사자가 학대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통상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정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경우도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시점은 좀 넘어섰다. 가정의 일이 아니라 예. 나의 인권을 그렇죠. 보호해야 된다. 예. 이런 인권 의식이 맞습니다. 있어야 되겠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능한 우리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신체 의존성으로 인한 학대가 한 690건 정도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체적 의존성이 증가할수록 학대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신체에 의존할 아무래도. 수밖에 할 맞습니다.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좀 건강하면 그 건강을 유지하도록 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 소유의 재산을 좀 스스로 관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지금 경제적 학대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이 경제적 의존성으로 인한 학대가 약 594건 정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제가 이제 꼭 제가 교육할 때도 있는 네. 말씀을 자꾸 드리거든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가능하면 미리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마시고 최대한 우리 어르신들이 소유하고 계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회적 관계망이 넓으면 학대율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이제 독거 어르신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독거 어르신한테 학대가 발생하는 비율이 약 16%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구별로 보면은 이게 3순위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높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사회적인 배경이 없게 되면은 학대 발생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째, 이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 어르신들이 좀 멋쩍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한테 좀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자주 이렇게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족 간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어르신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학대를 당하고 나면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격지심이 있으셔가지고 스스로를 포기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그래서 실제 이제 보면은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군산 사례인데, 할머니께서 이미 할아버지한테 예전에 계속 젊었을 때부터 가정학대를 계속 받아오시다가 노인이 돼서 이제 계속 이제 이 노인학대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네. 근데 이미 할아버지한테 이 할머니가 그루밍 돼가지고 그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갈 힘이 전혀 없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적극적으로 우리 어르신 스스로 이렇게 대처하지 않게 되면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우면 항상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또 경찰에 좀 부담스러우시면 네.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특별하게 피해가지 않게끔 저희들이 접근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하거든요. 네. 어르신 좀 부담 없이 이렇게 저희 기관에 의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독립적인 자아의식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나 아들이나 딸한테 너무 의존적이 되게 되면 바로 이런 그 가해를 당했을 때에 그만큼 그 뒤에 수습하기가 굉장히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요. 네, 지금까지 이제 김천호 관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처법 그리고 예방법 그리고 이 학대 신고에서 이제 그 판정까지 이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노인보호기관 그 전문기관 책임자로서 이 어르신들 그리고 시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자, 그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께서요, 사실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2004년도에 설립되어 있는데 잘 모르십니다. 네. 올해 벌써 이제 20년째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의 기회를 통해서 혹시 인식하셨다면,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또는 이제 실제 목격하셨다면은요, 즉시 1577-1389나 경찰에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보장해 드립니다. 이건 이제 법으로도 이제 보장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의무적으로 신고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신고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은 신고를 잘 안 하시죠. 네. 예,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는 보면 내 아들, 딸 같아서 바로바로 신고하시는데 네. 우리 어르신들 학대를 당한 거를 실제 목격해도 잘 신고를 안 하십니다. 네. 그래서 내 부모라고 생각하시고 좀 신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제 학대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은 이제는 좀 신고를 하셔야 된다. 네. 예, 신고라는 의미가 부담스러우시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조사 판정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의뢰해 주시면 우리 어르신의 안전확보라든지 어떤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기타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우리 어르신이 지금 현재 학대를 받으셨다면 학대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대라고 하는 것을 또 가족관계에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묵인만 할 게 아니라 바로 또 위기에 있으니까 구조 신호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신고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노인 학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면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학대의 전조를 미리 파악해서 예방하는 것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고 학대 상황을 보신 분들은 반드시 신고해주는 신고정신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천호 전북 서부 노인복지기관 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